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오전 8시 2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이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오늘 뉴스가 많아서 그랬습니다. 방송을 시작해드리기에 앞서서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오늘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브리핑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무효였다. 여러분 기분이 언짢을지 모르실 겁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도 사실상 무효였습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서울을 1분 내에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이 음속의 10배가 되는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드로 여기 어렵다는 겁니다. 북한이 초금속 기동용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고체 연료 기반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군수실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최대 마 10배, 마 10배입니다. 마 10 이상으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을 기준으로 발사 1분 내에 서울까지 타격이 가능한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것으로, 특히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은 사전 연료 주입 없이 즉시 발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견해를 말씀드려서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도 핵무장해야 한다. 우리도 핵무장해야 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근데 핵무장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분도 상당수가 계십니다. 예, 저를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모든 건 다 그래서 저를 지원해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방송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 다른 건 다 이상로 기자하고 마음이 맞는데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상로 기자하고 마음이 다르다. 그분은 아직 저를 지원해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 자, 여기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뉴스와입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예일 돌아다니면서 얼마 투자하겠다, 하겠다는 겁니다. 662조를 투입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글로벌 원톱을 누린다는 겁니다. 오케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반도체의 정책을 세우고 수립하는 사람들은 다 하드웨어 사람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람이 아닙니다. 난 소프트웨어 전문가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 소프트웨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이미 우리나라 반도체의 아주 고수가, 저 장관 자기가 소프트웨어 얘기하는데 저 사람 다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아직 반도체 산업에 굉장히 이 해박하신 분,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를 살린다. 맞습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역시 그분도 하드웨어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반도체는 이제 하드웨어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는 621조 투입해서 메가클러스를 만든다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중에 얼마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반도체 소프트웨어 산업에 투자되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반도체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 밑에 장관들이 전부 하드웨어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제가 어제 행정법원에 다녀왔습니다. 보여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에 왔습니다. 어젯밤 제가 이렇게 투표관리관 도장 인수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들어가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행정법원에 들어가서 접수시켰습니다. 접수증을 보여드립니다. 어제 접수시켰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23호입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법원에서 저한테 문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접수시킨 이
투표관 도장 인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상로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송달했다, 전자로 송달했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저는 저 혼자 했습니다. 저 혼자. 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소송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근데 이 모집 광고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광고주들이 합니다. 보여드립니다.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금지 가처분 신청인을 모집합니다. 이건 광고입니다, 여러분. 광고예요. 이 광고 수입을 바탕으로 제가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지금 메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뭐 1원이 들어왔던 2원이 들어왔던 상관없이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이 법률 대리인을 찾아갈 겁니다. 변호사, 부정선거 척결에 앞장서신 변호사님들을 찾아가서 자, 돈이 들어온 게 요겁니다. 법률 대리를 해주십시오 라고 할 겁니다. 자, 오늘 광고는 누가 해주셨느냐? 정두원 씨가 해주셨습니다. 또 한 분. 이분은 저한테 이렇게 밝히셨어요. 부정선거 척결을 이게 앞뒤로 이렇게 판넬을 만들어서 앞뒤로 이렇게 판넬을 만들어서 달고 다니면서 그 부정선거 방지, 규명하자는데 앞장서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밝혀달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이 광고 주다. 이것을 꼭 밝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광고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금지 가처분 신청인을 모집합니다. 제 이메일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주시는데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주시면 됩니다. 생년월일만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광고입니다. 오늘의 광고주는 정두원 씨, 그리고 앞뒤로 판넬을 붙이고 부정선거로 척결하자고 하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분이 광고 주셨습니다. 이 광고비를 모아서 법률 대리인을 제가 선정해서 빨리 또다시 행정소송을 하겠습니다. 대법원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쇄금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입니다. 오늘의 광고주는 두 분입니다. 정두원 씨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 두 분입니다. 자, KBS가 이런 걸 보도했습니다. KBS가 좀 사정이 바뀌더니 조금 달라져요. 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완전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관리관 날인, 이거 문제 있다라고 여론이 있는데, 사전 투표지에다가 인쇄, 계속 도장을 인쇄하겠다고 선관위가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거 절대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 찍는 거 안 돼. 자기들이 계속 인쇄해서 쓸 거야 라고 고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자기들이 규칙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고, 그리고 대법원이 그 규칙을 합헌이다 라고 해줬다는 겁니다. 보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직선거법 관리규칙 84조 3항, 이거 뭐냐면 자기가 마음대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는 직접 도장을 찍어라 라고 한 거, 그거 상관없이 규칙을 내가 바꿨다, 그거 안 해도 된다, 인수해도 된다고 선거관리가 규칙을 내 마음대로 바꿨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거 괜찮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투표용지에서 가장 중요한 관할 선거인 청인을 인수해낼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해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 역시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거짓말입니다. 청인이 아니라 개인 사인입니다. 사인. 개인 도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공직선거 규칙을 마음대로 바꿔버렸다. 근데 대법원에서 그거 공직선거법 위임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2017년에 판결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 검색했어요. 그랬더니 없어.
왜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원은요, 말이 되지 않는 판결을 해놓고는 공개를 안 해. 판결문을 왜? 비난이 두려우니까. 이거 검증 안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관의 특징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 판결해놓고는 도망가는 거죠. 자, 왜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를 여러분께 보입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 자, 우리나라 헌법을 보여드립니다. 헌법이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고 그 다음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했다. 여기서 불의에 항거한 4.19가 뭐죠? 4.19 3.15 부정선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 부정선거 하지 마라 라고 딱 돼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4.19 민주이념이 뭐야? 부정선거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져서 공직선거법에 청인, 관청 청인이 아니라 개인이 도장을 찍도록 해놨어요. 왜? 4.19 민주이념, 헌법의 이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떡하냐? 우리나라 법에 어떤 게 무효투표지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효투표지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놨습니다. 보여드립니다. 자, 공직선거 179조에 어떤 투표지가 무효인지를 규정을 해놨어요. 잘 보세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정규의 투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이거 무효다. 정규의 투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이거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공직선거 179조에. 그러면 정규의 투표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관리 규칙에. 정규의 투표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규의 투표지란 투표관리관이 자신이 도장을 찍은 거. 이게 정규의 투표지예요. 또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이 도장을 찍은 후에 선거에 교부한 거. 이게 정규의 투표지예요. 그러니까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지 않은 것. 이거는 정규의 투표지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무효입니다. 그것을 무효투표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게 무효투표예요. 그러니까 정규의 투표지란 투표관의 자기의 도장, 청인이 아닙니다. 자기의 관인이 아니에요. 개인 도장, 이상로 개인 도장, 목도장이라도 좋아. 내가 내 돈 주고 산 그 도장을 찍지 않은 건 정규의 투표지가 아니고 정규의 투표지는 무효투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 무효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미안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 대선 때 인수해서 썼어요. 투표관리관이 자기의 도장을 찍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그 투표용지는 무효라고 돼 있고 그럼 뭐예요? 대통령 선거는 무효죠.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국회의원도 무효고 대통령도 무효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4월 10일 날 하는 그 총선 하나마나 무효예요. 하나마나 무효입니다. 이거 비극적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마나 무효예요. 자, 여기서 제가 대법원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있어. 헌법에서 4.15 이념 때문에 우리가 헌법 전문에 들어서 4.15 이념이라는 게 4.19가 뭐냐? 부정선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다 정리했어. 이거 도장 본인이 찍지 않으면 무효투표지고 무효투표지라면 선거가 무효야. 그런데 대법원이 자기 규칙으로 정해버렸어. 관리 규칙으로. 다 헌법 무시하고 공직선거법 무시하고 그냥 인수해도 된다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 마음대로 규칙을 바꿨어.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규칙을 바꾼 걸 대법원이 합헌이다, 합법적이다라고 해주고 도망가 버렸어. 지금 공개도 안 돼. 이게 누가 이혼 판결을 내렸는지 대법원 주심, 부심 이런 사람들 확인해 보니까 확인도 안 돼. 왜? 감추고 도망가 버렸어요. 헌법을 위반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다 위반하고 판결을 내렸으니까 역사가 두렵고 대한민국에 사는 게 수치스러우니까 공개도 안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걸 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럼 뭐다? 하나마나 무효예요. 이번 4월 10일 선거 하나마나 무효야, 여러분. 근데 그걸 계속 하겠대,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나마나 무효라니까요. 여기 이렇게 날인하여든, 힘을 줘서 눌러서 찍어라 라는 게 날인이라는 뜻이라고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댓글이. 자기가 힘을 줘서 찍는 걸 날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전 대한민국은 희한한 나라예요. 무효로 대통령이 뽑혔어. 무효로 대통령이 뽑혔어. 4월 10일 하게 되는 총선도 무효야. 안 보나? 뻔해. 왜?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부정선거 하지 말라고 헌법 전문에 나와 있잖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단히 좋아하시는 분 많은 것 같은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좋은 기사가 오늘 있어요. 여러분 기사니까 객관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신년 기자회견 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도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어제 전했다는 겁니다. 기자회견 올해 없다는 겁니다.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기자회견 안 하기로, 신년 기자회견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무효였는데 뭐 대통령 선거가. 기자회견 하나 안 하나 어차피 무효였어요. 무효 대통령이었어. 무효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선거관리위원회예요. 4월 10일 총선 무효라니까 하기도 전에 무효야 그거. 이거 신년 기자회견하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이제는 기자들이도 물어볼 거예요. 헝거리, 죄송합니다. 대만 선거 보니까 아주 투명하게 잘하던데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해요라고 물어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한동훈이가 그랬죠, 정말. 그게 왜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게 왜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라고는 못할 거다. 차마 대통령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뺑 얘기도 나올 겁니다. 디오로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못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기자회견을 가장 하지 않는 지도자 몇 명을 꼽았어요. 휴전선 이북에 있는 그 사람.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한반도에 휴전선 이북에 있는 그 사람도 기자회견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똑같잖아. 한반도 이북이나 이남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제가 틀린 얘기예요? 한반도 이북과 이남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시진핑도 안 한대요. 공통점이 있군요. 제가 2016년도 말에 책을 썼죠. 그 책은 뭐냐면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주자 그랬어요. 욕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욕 엄청나게 먹었어요. 평생 먹을 욕 다 먹었습니다. 자, 신문기사를 보여드립니다.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가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마음 놓고 아이 낳게 했다. 헝가리가 옛날에는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았지만 헝가리가 돈을 주니까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다는 겁니다. 한국과 헝가리의 합계 출산율을 비교한 도표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옛날에는 2011년에는 헝가리가 우리보다 합계 출산율이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비교 없을 정도로 헝가리가 높아요. 우리는 0.78인데 헝가리는 1.5입니다. 왜? 헝가리는 돈을 줍니다. 어떻게 주느냐? 헝가리의 은행원인데 2021년 가족주택 지원금 제도를 통해 집값 2억 8천만 원 중 약 3,8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최대 연 3% 열린데 헝가리 기준금리가 10.75%에 비하면 파격적인 저리로 빌렸습니다. 그리고 출산 예정 대출로 또 1,000만 프린트, 이게 헝가리 화폐 단위입니다. 빌렸습니다. 출산 예정대로 아이를 낳으면 원금의 30%를 깎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헝가리는 최근 10년 동안 청년층의 집값 걱정을 덜어주니까 합계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 충청북도를 보여드립니다. 충청북도요.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가 충청북도청 집무실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봐라.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제일 광주 제일 많이 아이 안 낳는 도시가 광주네요. 마이너스 17%. 근데 충북만 아이를 낳아.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1위에 충북만. 왜? 김 지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출산 육아수당 1,000만 원 등 정책을 소개하며 앞으로 출생아 수 10% 증가가 목표라고 했다. 돈 주니까 나요. 자, 충청북도에서도 가장 애를 많이 낳는 데가 어딘지 보여드릴게요. 단양입니다. 단양. 단양은 얼마 주느냐? 1억 2천을 줍니다. 단양. 죄송합니다. 충북 영동군입니다. 단양이 아니라. 충북 영동군에서 아이 낳아 키우면 1억 2천만 원을 줍니다. 물론 이거저거 합쳐서 그렇습니다. 낳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욕하실 분은 엄청나게 많아요. 어제도 야 이상로 너는 애를 돈 주고 사는구나. 예, 돈 주고 삽니다. 욕 먹을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많은 것보단 이상로가 욕 먹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저는 2010년도에 아이 낳으면 1억을 주자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벌써 1억 2천만 원 주고 있잖아.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첫째 아이 낳으면 1억, 둘째 아이 낳으면 2억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정책 5억을 연리 1.2%인가 6%를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빌려주고 결혼하면 조건 없이 빌려주고, 그리고 첫째 아이 낳으면 1억 탕감해주고, 둘째 아이 낳으면 2억 탕감해주고, 셋째 아이 낳으면 왕창 다 탕감해주자. 여러분 마음대로 욕하세요. 예, 저는 돈 주고 아이를 산다 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욕해 주셔도 그 비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 갑니다. 예. 광고합니다. 돈을 받고 한 광고입니다. 새해가 되어 저는 만 70세가 되었지만 아직 사회 물정을 모르는지 지만한 박사님과 최소훈 씨는 왜 감옥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국민께 호소합니다. 주권자 여러분 모두가 나서서 이 두 분께 자유를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송파에 사시는 김덕규 광고주가 광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광고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뉴스 안 끝났어요.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이분이 천대엽 씨입니다. 이분이 대법원 행정처장에 임명됐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일성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재판이 지체되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천대엽 씨는 대법 행정처장이 천대엽 신임 법원 행정처장이 어제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재판 지연 해소를 최대 해결 과제로 내세웠다는 겁니다.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면한 사법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한 사법부의 소명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재판 지연한 사람이 누구다? 천대엽이에요. 선고 무효소송 180일 내에 하게 되어 있죠. 안 한다고 질질 끄다가 3년 동안 질질 끈 사람이 천대엽입니다.
그리고 인천 연수구를 민경욱이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 패소 판결을 내린 사람이 천대엽입니다. 그게 공정한 재판입니까, 여러분? 저는 주접떨지 말라는 겁니다. 주접떨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 돼서, 그리고 남들이 존경하는 법안이 돼서, 법관이 돼서, 그리고 어렵다는 고등고시를 패스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대법관까지 됐는데 왜 비겁하게 사느냐고요. 왜 인생을 추하게 사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대법관까지 됐으면 멋있게 살다 가면 안 돼요? 멋있게 살다 가면 안 되냐고요. 이제 자기가 법원 행정처장 됐고 대법원장이 재판 빨리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왜 선거법 위반 소권 180일에 판결 안 하고 질질 끌어내냐. 아마 김명수가 시켰을 가능성이 크네. 이 사람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번에 대법원장 새로 된 사람이 재판지연 해소하라 그러니까 행정처장 돼가지고 재판지연 해소하겠습니다. 그럼 뭐야? 옛날에 재판지연한 거는 김명수가 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인생을 비겁하게 사느냐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라는 사람,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왜 비겁하게 사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로 미래로 당에 가입을 많이 해주십시오. 내일로 미래로 .org에 접속하셔서 당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로 미래로 당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없지만 내일로 미래로 중앙당은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일당은 윤석열이죠. 저기 이재명이죠. 2당은 윤석열 당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둘 다 무효 투표로 당선된 사람들이야. 지금 보니까. 법에 있잖아요. 무효 투표라고. 여러분, 이번에는 제대로 된 유효 투표를 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래로 당은 유효 투표를 만들기 위해 가장 앞서 있는 당이 내일로 미래로 당입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거나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법 전문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정부,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그런데 4.19 민주이념 계승했나? 이거 헌법 전문에 써놓고도 안 지키잖아요. 부정선거하지 말라는 헌법 전문도 안 지키잖아요. 근데 5.18을 또 헌법 전문에 넣겠대? 있는 거나 잘하세요, 여러분. 있는 거나. 헌법에 있는 거나, 전문에 있는 거나 잘하세요. 새로운 거 넣으려고 하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있는 것도 못해. 헌법에, 전문에 들어가 있는 것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새로운 걸 넣으려고 그래. 예? 저는 5.18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있는 거나 잘하세요. 헌법에 들어가 있는 거나 잘 지키라는 겁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도 좀 늦었고 내용도 좀 많았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